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SOS랩은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 상단을 초과한 11,5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공모 금액은 230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016억 원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LIG 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양산한 해궁은 최고 속도가 음속보다 2배 빠른 마하2에 달하며 최대 사거리도 20km나 되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임시조처를 발표한 뒤 보복 조치를 시사해온 중국이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7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사조 대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조 대림은 14일 미국의 냉동김밥 3종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18%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 세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 불빛을 뽐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4에서 5% 가까운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부품단까지도 크게 움직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오늘 미용기기 관련 종목인 라메디텍이 신규 상장했는데요. 장 초반에 250%까지 급등세를 보였지만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50%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일부 종목들이 순환매 정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다시금 급등세를 보여주는 양상 특징적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고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데다 주도주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설명이 거의 뭐 방금 시장을 방불케 하는 2번 언급이었는데 괜찮습니다. 2번 잘한 거 아니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전문가님 함께 모셔봤는데 제가 또 시장 질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가장 뜨거웠던 게 인도 법인 IPO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 부품단까지 큰 폭으로 움직였거든요.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으로 생각할 수는 오. 없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현대차를 먼저 보여드리게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솟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도 IPO가 역대급으로 크게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전에 작년과 재작년부터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체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죠. 하지만 인도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방청에 얘기를 하면 지방청에서 안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가 저렴하다, 그것 때문에 중국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개척지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배로 운송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육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철로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인건비는 저렴하나 운송비에서 엄청난 큰 마진 폭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 안정권에 들어서면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 IPO를 바라볼 때 단기간에는 주가의 상승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인도의 역사상 가장 큰 IPO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 외국인은 이거 기회다. 현대차 주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올려놓고 거기서 매도를 잡아보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큰 기업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움직임이 뭡니까? SK하이닉스와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될 때 분명히 포착된 날부터 멈춰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못 멈추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이라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진 건데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고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갔는데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들, 연기금들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자동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 보면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공매도 다시 연기됐죠. 그렇다면 이번에 현대차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가 고점을 만들었을 때 그 박스권이 어디까지냐?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딥니까? 28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27만 8,500원입니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당장 내일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멈춰 있죠?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 현대차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작년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디에서 놀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이게 말이 됐냐라는 거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차 아직 주가 올라가기 어렵다. 왜? 지금부터 전기차의 판매 수요가 증가되면 내연기관 내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이 구간. 저 PBR이었죠. 그런데 저 PBR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그만큼 영업해서
수익이 나왔으면 매출 영업이익 늘었으면 그만큼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파란색 저항선 지지 받았으면 반등 나오는 거 뻔한데 거기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26만 2천 원. 여기에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올라가면 전고점을 넘어가겠지만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 이번에도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IPO라는 이슈가 터졌으면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수급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외국인 왜 계속 삽니까? 심지어 오늘 기관이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외국인 아직 팔 마음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팔겠습니까? 29만 2천 원. 역사적 신고점 넘어가면 그때 매도를 생각해 보겠죠. 우선 3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까지는 갈 테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면 못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 차익 실현 매물만 기관과 합심해서 씹으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 악성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멘텀 뭐다? 인도발 IPO 이슈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거북스럽긴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건비는 싸지만 운송료가 비싸다라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느냐. 중국에서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과 언제 어떤 식으로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인도에 진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2015년부터 왜 베트남에 왜 캄보디아에 진출을 했습니까? 그죠? 그때랑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육로가, 선로가, 해상 운송이 가능했지만 인도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애플도 눈에 불을 켜고 인도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분명히 무언가 찾아내진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볼 때, IPO를 볼 때 이 IPO가 끝까지 갔을 때는 주가의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IPO를 하는 이유가 인도의 진출분이라면 인도 진출을 통해서 무언가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공급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 투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을 봤을 땐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시라면 조금 더 붙들고 계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바로 현대차 종목과 관련해서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통찰력으로 내 계좌 속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통찰력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하고 싶다, 그리고 시그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하단에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입니다. 매수가 3,200원이고요. 비중은 꽤 많습니다. 지금 40%인데요.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원격 진료 관련 종목이죠. 오늘 두 자릿수 급등 나오면서 그래도 3,3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약수익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인성정보 제가 제 이름 걸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인성정보는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주가를 올릴 땐 뒤도 없이 올립니다. 내릴 때도 뒤도 없이 내려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항상 그렇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러다가 핑크색 지지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이 구간까지. 선 한번 그어볼까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4,000원, 4,015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익절 자리로 잡아보시는 거예요. 왜?
조정받는, 상승하다 조정받는 자리, 그리고 저항받았던 자리, 저항받았던 자리, 주가가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됐었던 자리라는 건 이번에 골파기를 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4,000원 라운드 피격 구간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으로는 4,015원까지 잡아놨지만 저라면 얼마에 파느냐? 3,990원에 팔 겁니다. 3,995원도 아니에요. 3,990원에 전량 팝니다. 왜? 전량이 있느냐?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성정보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곳저곳에 문어발로 뿌려져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고령화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액침냉각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성정보가 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종목으로 봐야 된다? 투기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 가격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시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손절하기보다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 2% 정도 빠지고 있고 수급 매매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한 물량보다 매도하고 있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건 주가를 올리면서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인성정보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 움직임으로 미뤄봤을 때 외국인들 파는 것처럼 만들어서 투매를 조장하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없이 끌고 가면서 4,000원까지 올라가는 기간 동안 3,990원에서 익절 자리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닥 구간이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바닥 구간이 이미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다면 도전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가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3,99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90원 전량 매도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내 종목 탈출이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PSK요. 아,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400원에 네. 35%입니다. 아, 네. 33,400원에 35% PSK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반도체 종목이고 오늘 종가가 33,350원으로 아주 조금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당장 이 종목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요게 네. 종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종가가 좀 올라가지만 다시 본전이 딱 되어버려요. 이게 손절해가 다른 거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들고 가야 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죠? 네. 매수하신 근거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모 방송에서 네. 이게 좀 좋다 해가지고 네.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로 그 이유밖에 없으세요? 차트 네.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네. 야 이거 근데 딱 떨어졌어요. 너무 괜찮은 자리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33,5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씩 늘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자 내려가다가 멈추고 토르기법 뜨고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건 이 종목 위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램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지금 PSK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은 어떻느냐 한번 보죠. 4거래일째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이전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물량보다 대량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PSK 주가가 이미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더 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네. 거기에 기관은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다가 대량의 매도를 다시 오늘 매수로 전환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PSK는 말이죠. 오늘 많이 안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5%, 10% 빠지는 동안 PSK는 빠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갭 띄워서 끝냈으니까 어제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1% 내외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말은 PSK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아보느냐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시지 마시고 약수익 구간이겠지만 35,900원이라는 가격을 못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35% 중에 20%의 물량을 35,500원, 35,500원에서 익절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20%를 35,500원에 네. 매도 그러면 말이죠. 저렇게 매도를 하고 나면 15% 정도 남으실 거잖아요. 35%시니까 그죠? 네. 이 물량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33,400원이니까 33,5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손실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35,500원에서 20% 팔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얼마에서? 36,000원에서는 전량 익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35,500원 체결시키고 주가가 내려온다. 근데 33,500원까지 내려오면 다 파는 겁니다. 본전에서. 그러면 20%의 물량을 약 얼마 정도?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높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가 타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나리오 2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단기간에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빠진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5,500원에서 20% 익절해 주시고요. 36,000원이 됐을 때는 전량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모두 다 전략 나눠주고 계십니다. 내 계좌 아직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 직접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HLB. 아, 네, HLB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네. 65,000원이에요. 아, 네, 65,000원이고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 비중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작한 지 테레비만 보고 해가지고 네. 비중을 잘 모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50%라고 생각해 줄 수도 되죠? 예, 5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HLB고요. 65,000원 정도고 비중은 50% 정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걸 좀 팔아볼까 싶었어요. 지금 손실 좀 보고 구간에서 제가. 팔아볼까 싶으신 거예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올라갈 때 파셔야죠. 비중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자, 79,400원에서 파는 거 어떠세요? 아, 그 정도 되면 좋지. 좋으세요? 예, 그걸 되면 뭐, 돈벌이 그래요. 자, 지금부터 예. 가격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까지 보는지 근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예, 첫 번째, HLB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슈가 있었죠. 뉴스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HLB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예, 예, 뉴스만 보고 제가 그 구입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예.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이 윗단에 있는 가격 구간이 HLB가 역사상 처음이었다면 아, 이 종목 예.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매수가를 듣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한 여기까지 한번 늘려봐야 될 것 같은데 산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65,000원이 저항이었던 가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 제가 예. 제시해드린 79,400원이 고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런데 예. 그 고점을 계속적으로 윗골이지만 넘어가기는 넘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번에 크게 넘어갔죠. 그렇다면 예. 이 상단에 있는 가격 구간은 HLB가 실수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추세가 붙어서 넘어갔다 정도로 이해하고 이 위에는 없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HLB의 적정 주가는 얼마로 봐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HLB 적정 주가 4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심사를 넣었을 때 아니면 조정받고 주가가 올라올 때 79,400원, 8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9,400원에서 전량 다 익절하시는 거예요. 몇 개 놔두고 파시는 게 아니라 분할 익절하시는 게 아니라 79,400원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야 돼요. 왜? 예, 예. 여기에서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희망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다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적당히 익절하고 HLB는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만 원까지 올라가고 9만 원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올라가는 움직임에는 분명히 보완 서류 제출이라는 뉴스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은 안 사고 그런데 보완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 종목은 또 잡아도 돼요. 6만 원 초반에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가격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HLB가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건데 지금 48,000원, 47,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 HLB는 5만 원 초반, 5만 원 초반에서는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올라갈 때 79,400원에서 한 주도 안 남기고 다 파시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5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잡아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익 한 20% 정도 보시고 네,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수익 20% 정도 보시고 그 네. 다음에 주가가 내려갈 때는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걸 지금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가지고 계시고 79,400원에서는 꼭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9,400원 전량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 유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고요. 5만 원 초반대가 오거든 다시 잡아라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전화가 너무 불티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혹시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도움 받으면 뭐 요금이 좀 많이 듭니까? 아니요, 요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계속 좀 전화해도 됩니까?
네, 전화 연결 지금 됐고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문자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동원 금속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는 2,250원이고요. 비중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30% 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오늘 종가가 1,885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동원금속을 제외하고 자동차 소부장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한번 차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하나만 잡아볼게요. 2,555원. 얼마냐? 여기 왜 잡았느냐?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종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죠?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리는 잡았으니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몇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건 이미 눈에 들어왔고, 그렇다면 수급은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하는 거 몇 거래일입니까? 눈에 보이죠? 4거래일. 매수하는 거 몇 거래일이에요? 여기에서 4거래일, 여기에서 4거래일, 8거래일. 매수하는 양은요? 매도하는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동원금속,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소부장단의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2,555원에서는 절반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15%는 어디에서 파느냐? 여기 상단에 저항이 될 수 있는 매물 구간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구간마다 5%씩 나눠서 익절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최종 목적지는 3,0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2,555원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 5%가 남죠. 그럼 전 이 5%를 어떻게 매도할 생각이냐면 2,700원, 2,800원, 2,900원 정도 5%씩 나눠서 익절하는 전략을 세워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그 이상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2,900원에 매도해야 되는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00원까지 5%씩 나눠서 익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토르 기법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께 토르 기법 직접 배워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3,000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3만 원에 30%요. 네, 3,000당 제약 매수가 13만 원에 비중 30% 꽤 있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2만 1,800원에 형성되면서 손실 구간에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시고서 주가가 더 올라가던가요? 아니면 사자마자 떨어지던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아니실 텐데요.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땐.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진입하셨으면 수익권에 왔다가 손실.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데 어느 자리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 하셨어요? 예. 이 높은 자리에서 물타기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많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막 떨어지길래 그냥 물타기 했죠. 누가 올라간다 그래요? 누구예요? 전문가가 뭐 20만 원까지 간다고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예, 그래서 지금 매도했더니 이거 그대로 계속 떨어져가고 본전도 안 오고 있어요. 자, 3,000당 제약은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기업이에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먼저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가져다가 동일한데 이름만 바꿔서 파는 거예요. 원천 기술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천당 제약이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판대요. 이거 왜 파냐면 아일리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아일리아라는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자사주 50만 주 팔 테니까 그것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이 말이 뭐냐면 주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회사에서는 여유자금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가가 13만 원까지 회복되면 어떻게든 탈출하셔야 됩니다. 삼천당 제약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가격 얼마냐면 11만 1,100원이니까 11만 원 잡아드릴게요. 11만 원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는 손절하셔야 돼요.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왜? 11만 원을 이탈한다라는 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구간에 120일 이동평균선,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그 아랫단에 있는 79,500원이에요. 그래서 79,500원 선 하나 긋고 다시 확대시켜보면 어떤가요? 79,500원은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인데 조정받고 돌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79,500원에서 진입해보는 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진입해도 되겠지만 13만 원에서 진입해서 11만 원 깨질 때까지 들고 있는다라는 건 79,500원까지 내려가는 거 몸으로 받아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8만 원 아랫단에서 다시 진입하셔서 그러면 우리 2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8만 원 아래에서 잡아서 10만 원에 팔면 손실 본 거 고스란히 만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 넘어가면 13만 1,000원이면 본전이실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익절하세요. 익절하시고 만에 하나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11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되는데 같이 봐야 되는 거. 지금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거래일지 연속으로 팔고 있나요? 외국인은 고점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올렸으니까. 주가를 올린 주체가 외국인이거든요. 삼천당 제약은. 그래서 이 상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삼천당 제약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는 팔기만 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사면 되겠지만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주식을 10% 이상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이 처분하는 자사주를 누가 살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하는데 그 물량을 받아낼 때 혹여나 블럭들이 나오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본전을 넘어갈 때는 익절, 그리고 11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네? 얼마에? 저라면 네. 삼천당 제약은 13만 1,000원에서 팔 것 같아요. 13만 1,000원이면 BEP가 딱 넘어가는 자리예요. BEP가 뭐냐면 제세금을 제외한, 그 말은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르지만 수수료를 내잖아요. 세금도 내고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도 있죠. 그 제세금을 제외한 수익 구간이 13만 1,000원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만 원 이탈 시에 전량 손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8만 원에 재진입해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3만 1,000원에는 또 전량 매도 전략까지 함께 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마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대망의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직접 포착하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오늘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워낙에나 또 좋아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로켓 배송 종목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 들고 오셨는데 그거 알아보기 전에 토르 기법이 뭔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짧게 부탁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입장은요. 홀딩스라는 기업들 아시죠? 투자사, 그죠? 창투사만큼이나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하면 정부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아니고서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매출액 나옵니까? 나와봤자 끼케야 뭐 50억, 100억? 영업이익은요? 매년 적자에 뭐 5년, 7년, 8년 적자입니다. 언제 갑자기 상장 폐지될지도 몰라요. R&D 자금 뭘로 합니까?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성장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상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를 볼 때 뭘 봅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R&D 자금이라도 좀 확충을 하고 직원들 급여라도 주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야금야금 성장할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색선이 있죠. 그중에 황금색은 토르가 포착된 날 위에서 빛기둥이 내려오고 토르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위에서 빛기둥이 내려오는 건 동일하고요. 수평선으로 나와 있는 자리가 있는데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은 저항선이 아닙니다. 지지선의 역할에 더 충실한 저점 가격 구간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메가토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기만 하면 그 자리를 다시 넘어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토르를 이탈해 있는 종목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구치비율, 유보율이 좋은 종목이라면 우리가 진입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두 선인데요.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에 닿았다고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는 뭐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런데 한번 올라서서 안착하고 그 아랫단에서 진입한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적정 주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뭐야? 여기 지지 자리네? 그럼 이 자리에서 사면 박스권까지는 가겠구나. 매도 자리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핑크색 지지선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을 받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는 뭐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파란색 저항선이 있죠. 파란색 저항선을 내려놓고 파란색 저항선을 끄집어 내려놓고 주가가 빠집니다. 빠졌다가 돌파 나올 땐 또 한 번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도 뭐가 된다? 돌파가 나오면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추세가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느냐?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누군가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때 브레이크가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종목을 사진 않아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했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장기 투자라는 거지. 메가토르처럼 저점이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없으면 단기 투자를 했다가 수익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주가 내려갈 때 사가지고 마이너스 구간에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수익 구간에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으면 파란색 저항선을 다시 만들 때 이거래일째 이탈하지 않는 한 끌고 간다. 여기 한 가지 더.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종목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왜 들고 나왔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 이거래일째 이탈 이미 보여줬고요. 그 다음 5일 이동평균선 이탈했고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녹색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애경산업은 익절입니다. 왜? 화장품주들 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거래대금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한다라는 건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경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는 익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 나 욕심나서 못 팔겠다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연속적으로 이거래일 이탈하는지 보시고 익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카페24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 날입니다. 왜? 제가 3만 원 이탈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9,950원에서 끝났어요. 3만 원 이탈했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 딱 하나입니다. 내일 종가가 3만 원보다 낮으면 전량 익절입니다. 자, 오늘까지 47%입니다. 60%, 70% 넘게 올라갔었던 거는 못 먹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탈되는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40% 수익 내고 익절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24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구글이 유상증자로 260억을 투자했건 뭐 했건 주가가 단기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가를 다시 조정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3만 원 이탈하면 카페24 마찬가지 익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인데 분자진단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가위는 툴젠 관련이지만 마크로젠이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진단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렴 호흡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분자 진단을 하는 것과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장 분자 진단 플랫폼이에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가지고 와서 분자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 관련돼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왜? 뉴스가 나올 땐 특징주 해서 이 종목 이름만 딱 걸릴 거니까 그것만 보시라는 거고요. 자, 차트의 위치 보겠습니다. 저점이 어디입니까? 4,970원. 언제 찍힌 자리입니까? 2022년. 어라라? 2022년 뭐지?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이고 진단키트 관련주면 이 과거에는 상승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러고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익절 자리는 100%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 그 방향은 모르기 때문에 매수가는 좋지만 익절가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토르시노가 바닥에서 한번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약상승을 보여주고 주가가 다시 눌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포착됐다라는 건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 전고점만 넘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포착됐을 땐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엔 120일 이동평균선 넘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의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 알고 가셔야겠죠? 그렇다면 핵심 정리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기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본 카페24 유튜브 쇼핑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분자진단 기술 개발에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무적의 토르기법 심지어 무료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잘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